8월 일자리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연방노동부에서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8월 한 달 동안 23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보통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전망을 했던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를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70만 이상 나올 것이다라고 처음에는 이제 기대를 했다가 중간에 좀 이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하면서 점점 떨어져 가지고 가장 낮게 예측한 곳이 한 37만 4천 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치가 나왔었는데 그게 수요일 날 나온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동부에서 이틀 뒤인 오늘 발표한 내용에는 23만 5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낮은 수치이고요. 그리고 7월 달에 110만 개, 6월 달에 96만 2천 개, 5월 달에 61만 4천 개 이렇게 일자리들이 늘어났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그 성장세가 둔화된 것이어서 지금 이제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몇 차례 설명을 해드린 바와 같이 연준에서는 그 지금 어떻게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 기준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특히 이제 파웰 의장이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상태이죠. 그런데 올해 안에 할지 안 할지 이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마 10월이나 11월쯤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고용시장이 강세를 유지한다면이라는 이 전제를 달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월에 11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니 그리고 그 전에는 96만 개, 그 전에는 60만 개, 그러니까 60만, 90만, 110만 이렇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 양적 완화를 좀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는데 그 얘기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바로 일자리 성장세가 갑자기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준 것이다. 결국에는 테이퍼링이 올해 안에 이게 지금 일어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 시장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다. 최근에 이번 주에 들어서만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2만 명을 더 고용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5만 5천 명의 기술 인력을 더 고용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렇게 발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 실제로 나온 수치는 너무나도 적은 수치였다. 결국은 지금 바이든이 이야기했던 경기 부양 방식이 실패했다라는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또 한쪽에서는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도표가 좀 있는데요. 한번 이 도표를 보시면서 이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선들이 좀 보이시죠? 그런데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뭐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녹색 산 모양의 이 선들이 지금 jobless, 그러니까 이제 실업자들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지금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temporary layoff라는 거는 임시로 지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다시 이제 복귀할 수 있지만 현재 임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림으로 보실 때에는 보라색 색깔의 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숫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 선, 그러니까 left job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주황색 선이 되겠고요. re-entered labor force라는 게 이 보라색 선으로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자리에 다시 복귀한 사람들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을 잃은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에 복귀한 사람들도 같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맨 밑에 파란색 선, 그러니까 new entrance to labor force라고 그래서 이건 이제 새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것은 새로운 이제 고용 인력으로 들어온 사람들 숫자는 그렇게 그다지 늘어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은 지금 고용 시장은 계속해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급되고 있는 사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도표가 더 하나 있는데요. 지금 8월 달, 올해 8월 달 한 달 동안의 일자리에 각 분야별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노랗게 박스를 쳐놓은 부분이 아래쪽에 있죠.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라고 그래서 여가 내지는 이제 뭐 접대, 주로 이제 호텔이나 식당 이런 쪽이 이제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 쪽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가 전혀 늘어난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거버먼트 같은 경우에,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8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오히려 일자리가 더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심각한 부분이 리테일 트레이드입니다. 리테일 트레이드는 마이너스 2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매업 장사하시는 분들은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리테일 샵을 하는 리테일 샵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냥 업주가 자기가 직접 가게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실제로 고용하고 있던 직원들은 지금 다 내보내는, 이 소기업들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컨스트럭션, 이 지금 건축 분야도 마이너스 3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심각하게 좀 봐야 됩니다. 이 건축 분야가 좀 활성화되어 줘야, 그래야 일반적으로는 다른 여건들이 다 좋아지게 되는데, 건설 쪽이 좋아져야 다른 제조업들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홀세일도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고, 다신 매뉴팩처링, 이 제조업 분야에서는 좀 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트랜스포테이션하고 웨어하우징, 그러니까 이건 뭐 운송업 쪽도 53 해서 좀 상당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프로페셔널 앤 비즈니스 서비스, 결국은 이제 어떤 특별한 그 자격증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로 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일자리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 보건 쪽에도 일자리가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기술이 있거나 고학력자들한테는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학력자들이라든가 노동시장들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업자들, 굉장히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용시장이 좋지가 않으면 결국에는 미래 전망도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애틀란타 연준에서 정기적으로 내놓고 있는 GDP Now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GDP 성장률을 예측하는 전망치입니다. 3분기 기준으로 해서 3.7%밖에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3분기에, 그러니까 7, 8, 9월 달 이 3분기에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3.7%로 보고 있다. 2분기에 GDP 성장률이 6.7%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 GDP 성장에 비해서 3분기 GDP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절반 수준으로 GDP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앞에 있었던 2분기에 GDP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결국엔 전부 다 거품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양적 완화를 통한 거품이었다.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막 돈을 거저 막 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생겼던 거품 현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경기가 진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정부가 풀었던 돈이 지금 다 빠질 때쯤이 되니까 이제서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건강하게 경기가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표에서도 보시면은 매월 일자리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팬데믹이 시작되었던 2월과 3월 수준에, 요게 그 3월 수준인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예.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170만 개인가요? 1700만 개인가요? 네. 170만 개 일자리가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4월 달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2월 달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530만 개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그래야 이게 지금 경기가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팬데믹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상황은 굉장히
뭐 경기가 좀 악화된 상황이죠. 근데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뚝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중인데 보시다시피 트럼프 재임 기간에는 주르륵 회복이 되다가 선거 치르고 난 때부터 이 주춤하기 시작하더니 바이든이 된 다음에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 뭐 약간 계속 올라가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도 이 과거에 팬데믹 있기 전 시대까지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에는 테이퍼링이 올해 안에 시작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양적 완화에 좀 더 정부가 노력을 하게 될 것 같다. 이자율 올라가는 거는 시간이 조금 더 늦춰질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어떻게 다른 분야마다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지는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약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주춤했었는데 지금 건축 경기도 주춤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렇게 고용 시장도 주춤해서 테이퍼링이 더 연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공급이 계속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지만 불안한 것은 바이든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방향이 과연 옳은 방향이었을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자꾸 더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불안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현재 이렇게 고용 시장이 회복이 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 특히 델타 변종 때문에 그렇다. 모든 탓을 지금 다 델타 변종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있다. 지금 뭐 언론들도 앞다퉈서 좌파 언론들은 한결같이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델타 변종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더뎌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생 거짓말이죠. 그럼 뭐 그런 거짓말들이 어린애들한테는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델타 변종 때문에 이게 더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경기 회복이 더뎌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정부 때문입니다. 정부가 다시 봉쇄령 비슷한 조치들을 내리고 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의무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백신 의무화, 마스크 의무화. 그러니까 백신 의무화든 마스크 의무화든 둘 다 고용시장을 해치고 있다. 지금 고용시장을 해치는 것은 델타 변종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델타 변종을 핑계 삼아서 지금 백신 의무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해치고 있고 지금 거꾸로 또 마스크 의무화하려고 하니까 또 일자리를 해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뉴욕의 예를 들자면 뉴욕 같은 경우에는 백신 여권, 그러니까 엑셀시어 앱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백신 접종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식당을 못 들어가죠. 밥을 못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식당 입장에서는 손님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손님이 줄어드는 손님 숫자를 감안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일하는 사람 숫자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매상이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에는 뭐 4일 이상 집합금지, 뭐 어쩌고 저쩌고 3일 이상 집합금지, 그리고 바이러스가 밤 10시 이후에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까? 언제부터? 낮에는 바이러스가 가만히 있다가 밤이 되면 바이러스가 막 움직입니까? 왜 통행금지도 아니고 이상한 시간대를 만들어가지고 6시 이후에는 장사하지 마라, 9시 이후에는 장사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도대체 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보건의학적인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CDC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델타 변종이 확산될 위험이 있으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번 노동절 연휴에 되도록이면 타주로 여행을 하지 마라라는 권고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권고사항들이 발표가 되면 실제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여행을 하려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지출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지출들, 그다음 경제적인 효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되는, 결국은 그런 것들이 고용시장에도 그대로 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학교가 개학을 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는 대면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국가 공무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연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백신 의무화해서
백신 접종하지 않으면은 지금 출근을 못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그런 행정 조치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자리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언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포 분위기 조성, 몇 명이 감염이 됐다, 몇 명이 죽었다, 뭐 이런 계속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실제로 따져보면 아주 객관적으로 전체적인 숫자들을 딱 놓고 보면 실제 사망률은 0.008%입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독감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독감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들 숫자 수준에 밖에 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인데, 뭐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뭐 어떻고 뭐 숫자가 늘어나고 엄청나게 지금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조심하긴 해야죠. 바이러스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심을 해야 되는 것들을 개인의 책임에다가 넘겨주질 않고 그거를 국가가 개인의 건강을 다 관리해 주겠다는 식으로 덤벼들다가 지금 일이 이상하게 꼬이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위생 철저하게 관리하고 마스크 착용을 하던, 백신 접종을 맞던, 본인 스스로가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유도해주고 가이드해주는 것으로 충분할 텐데, 그런데도 지금 정부에서 직접 관여해가지고 백신 맞지 않으면 학교에 나오지 마라. 지금 버지니아 공대 같은 경우에는 백신 맞지 않아가지고 학교에서 제명당한 학생이 130명이 넘는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엔 다 부정적인 경제 효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정책의 실수가 결국은 지금 경제 불황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이미 인플레이션은 생겼습니다. 이미 돈을 시중에 왕창 푸는 바람에 이미 인플레이션은 생겨져 있고 인건비들도 이미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당 인건비가 지금 엄청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업주들은, 특히 소규모 업주들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매출이 떨어지게끔 국가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리고 지방 정부들이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면 장사를 하지 말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